원장님들 바로 옆에서 통역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자, 제 옆에 오늘 병원 실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저희가 거의 1년 넘도록 영상 한번 같이 찍어요 말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자, 윤소희 실장님 나와 계신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소희 실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전에 성형외과 쪽에서 근무를 조금 했었고 그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상담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다가 피부과에서 이제 실장으로 활동을 좀 하다가요. 또 최근에 그쵸? 네, 최근에는 총괄실장이라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총괄실장이 된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바람직한 포트폴리오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의료관광 코디, 그 다음에 상담 코디, 상담실장, 총괄실장 모두가 꿈꾸는 이 딱 커리어인데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사실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좀 뜸해지긴 했지만 간혹 이제 영상 댓글에 제가 여러 가지 보건 직업들을 다루다 보니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좀 정보 주세요 뭐 안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이제 좀 저희가 해외 출입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다시금 이 주제를 다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게 이제 좀 대중화가 돼서 많이들 직업은 알고 계신 것 같고 한 기억 더듬어 보면은 8, 9년 전쯤에 이게 국가 자격증이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진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랑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저희 회사도 이게 2015년 9월 23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이거 취득하기 힘든가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저도 시도했었는데 쉽지 않은데. 네, 기관으로 이제 이거 받아서 네. 사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막 하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뭔가 그만큼 의료 관광이 붐이었던 이런 게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에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첫 번째,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과정이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하면은 되게 좀 있어 보이고 시작하기 어려워 보이고 맞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외국어, 영어가 가능했어가지고 이제 병원 쪽에 이제 해외 팀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코디네이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국내 팀 코디네이터, 해외 팀 코디네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통 하는 일은 해외 고객분들, 이제 해외 환자들 오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병원에 오시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시고 도움도 이제 국내 분들보다 훨씬 배로 많이 필요해서 이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들이 이제 병원과 환자 이제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반 한국 대상의 이 코디네이터의 대상자가 외국인으로 바뀐 거네요. 맞아요. 네. 저는 그 3차 병원, 대학병원의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도 몇 번 이렇게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실장님은 1차 의료기관에서 미용 위주의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 이쪽에서 이제 해외 환자 맞아요. 담당 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시에는 강남에서 그런 채용 공고가 진짜 많았었죠. 네, 그때는 코로나 전이기도 했고 제가 시작했을 때가 이제 막 뭐 한국에서 미용, 성형 이쪽으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었고 K-뷰티. 네,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데 그때 막 이제 확 부흥기였어요. 맞아요. 르네상스 시대? 네, 르네상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지 공고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외국어에, 그러니까 영어에 능통하셨던 거네요? 네, 회화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서 이제 그 특기를 좀 어떤 쪽으로 살릴까 하다가 의료 관광, 뭐 특히 뷰티 이런 거는 K-뷰티가 워낙 유명해서 관심이 좀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외국어에 능통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직군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병원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고객분들 이제 응대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제가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K-뷰티에 좀 더 관심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원래
원래 뭐 흥미가 있었기도 했고 대학교 때 이제 중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특이하게도 영어로 이제 진행하는 곳이었어서 역시 해외파. 서바이벌로 영어를 배웠어요. 와, 진짜 이 어학 능력을 잘 살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찾다가 이 병원 괜찮겠다 해서 이제 입사를 하셔서 거기서 이제 의료관광 코디로서의 경력을 쌓으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의료관광 코디 하면 대부분 통역, 뭐 그냥 코디 업무를 영어로 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좀 업무 구체적으로도 한 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고객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시기 전에는 저희가 예약을 잡아드린다거나 이제 유치해주는 업체랑 뭐 직접 컨택을 해서 예약을 뭐 관리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업무도 하고요. 그래서 병원 좀 규모에 따라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같이 이제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외에 뭐 번역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고객님이 일단 오시고 나면은 이제 병원 데스크부터 응대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제 메인 업무는 통역, 동시 통역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실장님 상담, 원장님 상담 그리고 뭐 시술이면 시술, 수술방 안에까지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회원분들이 뭐 간단하게 뭐 눈을 감으세요, 뭐 호흡을 깊게 하고 뭐 들이내쉬세요 이런 간단한 것도 조금 통역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훨씬 더 편하셔가지고 저희가 수술방 안에까지 사실 들어가고 마취를 깨울 때도 같이 저희가 깨우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실상은 진짜 수술실 안까지 모든 고객의 동선에 늘 함께하는 코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수술복 뭐 환복하시는 거, 뭐 결제하시는 거, 뭐 텍스 리펀에서 뭐 수술이나 시술 끝나고 나서 처치나 뭐 팔로업 체크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응대를 하고 귀국을 하시고 나서도 혹시라도 문의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마무리까지. 근데 아까 이렇게 딱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병원 규모나 그런 업무 테이블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객 응대 통역 위주로만 하는지 사무적인 업무가 좀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 경계가 좀 병원마다 다를 것 같아요. 병원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병원마다 메인으로 타겟하는 언어별로 이제 고객님들이 좀 달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수요가 좀 많지 않은 병원이라면 아무래도 뭐 마케팅 업무라든지 다른 좀 응대 외적인 업무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공백이 있으니까 업무 공백 정직원으로 근무할 때 또 공백 시간이 있으니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런 것도 홍보 자료 이런 거 활발하게 나라별로 또 많이 사용하는 SNS 채널도 달라서 그런 거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만약에 중국이면 웨이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챗 이런 거 기본으로 하고 국가별로 되게 규모가 큰 병원은 외국분들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국가별로 되게 전략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권에서 정말 해외 환자 유치를 많이 하는 곳은 어느 나라별 몇 개국 정도의 코디가 있을 수 있어요? 언어별로 일단 영어, 중국어는 기본이고 뭐 일본어, 태국어, 요새는 뭐 베트남어랑 뭐 인도네시아어도 있고 러시아어도 있고 좀 규모 어느 정도 있는 데는 최소한 5, 6개국 정도는 다 코디네이터 분들이 상주하실 거예요. 여기 저희 역삼동이잖아요. 바로 건너편에 보니까 태국 환자 정말 많이 오는 성형외과 있잖아요. 반우박이 성형외과는 제가 치과를 거기를 교정 때문에 갔었으니까 진짜 갈 때마다 태국 환자 코로나 전에는 항상 있었어요. 태국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다양해요. 이거 너무 재미있는 업무일 것 같아요. 자기의 이 언어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그 환자분들에게 진짜 둘도 없는 존재가 그 순간에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이나 뭐 시술 끝나고 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처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친밀하고 유대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아플 때 옆에 있어줬고 손잡아줬고 하니까 좀 역량이 뛰어난 의료관광 코디는 자기 고객 풀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오시는 경우가 있고 지인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때 저를 담당했던 분을 뭐 지정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이 앞으로는 좀 전망이 어떨까요? 요즘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차츰 조금 이제 확 가라앉았기는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시 이제 문이 좀 열리면서 차츰 다시 예전처럼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언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유창하신 분들이 약간 이런 직업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선배로서 좀 이 준비 과정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저는 사실 비전공자거든요. 의료나 이런 관련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에 이 업계에 관심은 있었는데 되게 좀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언어 쪽 좀 공부하신 분들은 네,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해보시는 거. 실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이 업계가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쌓고 그 네. 다음에 좀 더 관심 분야가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딥하게 본인의 전문 이제 분야를 좀 선택해서 발전시키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너무 처음이 두려우시다 하시면은 자격증도 있거든요.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 맞아요. 중에서 뭐 의료관광, 뭐 통역, 뭐 코디네이터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뭐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이상하게 이 병원이라는 영역은 딱 그 첫 발을 디디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가 봐요. 근데 이거는 첫 발만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커리어를 네. 그냥 쌓아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잘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언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언어 관련된 직종을 선택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좀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직업의 만족감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언어는 사실 기본 정도면 나머지를 다 커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서비스 태도나 맞아요. 코디로서의 그런 역량일 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원장님들 바로 옆에서 통역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일반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맞아.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네요. 근데 진짜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해주신 말씀들. 자, 다음 영상에도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